5장 1. 개인용 트레이 제작. 광중압 레진. 이번 시간에는 광중압 레진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해 학습하고 광중압 레진의 특징을 알고 개인 트레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직접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학 하나, 하학 하나 두 가지를 만들 것인데요. 개인 트레이는 요즘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 책에 보면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셀프 큐준 레진을 이용하는 방법과 광중압 레진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중압 레진으로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광중압 레진은 굉장히 만들기도 편하고 만든 제작 시간도 굉장히 짧지만은 조금 강도가 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자가중압 레진 같은 경우는 강도도 강하고 굉장히 정밀성도 좋지만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일한 두께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이게 자가중압이 일정한 병상 상태를 지났을 때는 굉장히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 시간에 학생들하고 실습을 해보면 처음 사용하면 자가중압 내지는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는 셀프 자가중압 레진, 하나는 광중압 레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작은 모형을 가지고요. 개인 트레이 만들 때 작은 모형에다가 3가지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형선과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 선, 그 다음에 인상재가 들어갈 스페이스 선, 이렇게 3가지를 긋는데 외형선은 우리가 덴처의 최종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덴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외형선이고요. 거기서 2 내지 3mm 짧게 개인 트레이 선을 그어주는데요. 거기에 갖다 맞추는 게 개인 트레이 선입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를 왜 그러면 2 내지 3mm 짧게 만드느냐. 나중에 환자 구강안에서 보드 몰딩이라고 해서 환자의 그 빰 부분과 구강안의 조직 사이에 정밀한 인상을 뜨기 위해서 보드 몰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드 몰딩 하는 공간을 우리가 2, 3mm 정도를 남겨놓고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는 외형선보다 한 2 내지 3mm 짧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왁스 스페이스 선인데요. 우리가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보통 이 파라핀 왁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 파라핀 왁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핀 왁스가 그려져야 되는 선은 개인 트레이 선에서 2 내지 3mm 짧게 그렇게 해서 총 먼저 3가지 선을 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왁스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형선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선 설정은 지금 하학인데요. 제일 먼저 순소대부터 시작해서 순소대를 시작으로 제일 깊은 부위, 그러니까 순척 전정 부위를 제일 깊은 순척 전정 부위를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협소대를 지나갑니다. 협소대를 지나서 협척 전정을 지나고 그 다음 부위는 구후윤기입니다. 그래서 구후윤기를 지난 다음에 설척으로 내려가서 설소대를 지나서 역시나 설척, 내척을 구취 쪽을 지난 다음에 구후윤기로 지나서요. 반대쪽 구후윤기 지나서 그리고 협척 전정, 그 다음에 협소대, 그 다음에 순척 전정해서 순소대까지 이렇게 외형선을 모형의 가장 깊은 부위를 활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은색 연필을 이용해서 외형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인 트레이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 펜을 준비를 했는데요. 외형선에서 2 내지 3mm 짧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악 모형에 지금부터 개인 트레이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소대부터 시작해서 순척 전정을 역시나 지나고 그 다음 협소대, 그 다음에 협척 전정까지 지난 다음에 구후윤기가 나타나고요. 구후윤기를 따라서 설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척으로 넘어가서 네, 설척 부위 후방부를 역시나 지난 다음에 설소대를 지나고요. 반대쪽
설척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역시나 구호윤기 나오고 오른쪽 구호윤기를 지나서 협척 전정, 그 다음에 협소대, 그리고 순척 전정, 순소대 해서 일단 개인 트레이선을 파란색 펜으로 그렸습니다. 세 번째 선은 이제 우리가 재료가 인상제가 들어갈 스페이스 선인데요. 요 보통 이제 우리 인상제 들어갈 스페이스 공간은 이 파라핀 왁스를 가지고 또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제를 어떤 인상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의 두께가 뭐 2 내지 3mm짜리를 쓸 거냐, 4 내지 5mm짜리, 그래서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인상제가 들어갈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 모형에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깔아주는 외형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 트레이선에서 2 내지 3mm 짧게 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 트레이선에서 빨간색을 이용해서 2 내지 3mm 짧게 선을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역시나 순척 전정, 순소대에서 시작해서 쭉 순척 전정, 그 다음에 협소대, 협척 전정, 그 다음에 역시나 구호윤기. 자, 역시 설척으로 넘어갔어요. 하악 설척을 지난 다음에 설소대를 지나고 역시나 반대척 구계부 설척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반대척 구호윤기를 지나고 협척 전정, 그 다음에 협소대, 다음 순척 전정, 순소대까지 해서 세 가지 선을 다 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외형선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선을 다 그었고요. 자, 요 선들이 보통 국가고시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선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 왜 내가 선을 세 개를 긋는지, 그래서 첫 번째 외형선은 어떤 선인지, 두 번째 선은 무슨 선인지, 세 번째 선은 어떤 선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악을 먼저 선을 다 그었습니다. 네, 상악 개인 트레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상악 모형에다가 외형선, 개인 트레이선, 그 다음에 우리가 왁스 스페이스 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인상제가 들어갈 공간을 위해서 왁스를 깔아줄 때 그 왁스에 위치되는 선, 이렇게 해서 총 개인 트레이 만들기 전에 모형에 세 가지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끊는 선이 외형선인데요. 이 외형선은 덴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선이 작게 꺼지면 덴처가 작아지고 외형선이 너무 크게 꺼지면 덴처가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치부 순소대라든지 순척 전정 또는 협소대 부위는 다 누구나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이 기공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후방선을 어디에 결정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처를 만들어 줄 때 후방 경계점을 보통 우리가 진동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진동선은 모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선은 치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구강안을 보고 찾을 수는 있지만은 모형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에서 외형 부분을 결정할 때는 보통 국외소화를 이용합니다. 국외소화는 인상체가 떠보면 요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공기가 통하는 그런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국외소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국외소화를 기준으로 국외소화 2mm 전방이 진동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공일을 좀 할 줄 아는 치과 의사분이라면 이 진동선을 거기서 찾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구강안에서 진동선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가 소리를 낸다든지 소리를 내면 점막 부분, 연조직 부위에 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떨림이 일어나는 부위를 우리가 진동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인펜이나 유성펜을 이용해서 환자 구안에 선을 그어줍니다. 꺼준 다음에 인상을 뜨면 인상을 뜨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비 모형 제작을 위해서 석고를 부으면 석고에 그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일을 좀 할 줄 아시는 치과 의사분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동선 찾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선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을 결정하는 거는 외형선이 너무 길어버리면 환자가 덴처를 구안에 끼고 있으면 구역질이 나고 또는 뭐 심한 경우는 오바이트까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덴처가 너무 길이가 길구나. 그래서 외형선 설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상하게 외형선 설정을 하고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순서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에서 시작해서 우측부터 해서 제일 깊은 자리, 순측 전정을 지나서 협소대, 그리고 협착 전정. 그리고 상악은 뒤쪽은 하모널 라치가 있는데요. 이 하모널 라치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국외소화를 두 군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소화 2mm 후방으로 개인터레는 조금 길게 만들어주죠. 이거는 외형선이 여기 이 부분은 개인터레이선이나 외형선에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외소화 전방 2mm 앞이 우리가 진동소리를 해서 덴처를 거기에 맞춰주더라도 지금 이거는 인상을 뜨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 트레이에 맞게 국외소화 2mm 후방에다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대측 하모널 라치 지나서 그 다음 협착 전정, 협소대가 이쪽은 두 개입니다. 협소대 지나서 그 다음에 순측 전정, 그리고 순소대. 자, 이 소대 부분도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덴처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대가 움직이면서 덴처에 방해를 주면 덴처가 환자 구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대에 있는 자리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피해서 뭐 트레이도 마찬가지고 덴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가 있는 자리는 좀 선을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외형선 결정을 먼저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을 먼저 결정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하악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 트레이선을 외형선에서 2 내지 3mm 정도 짧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순서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에서 시작해서 좌측에 순측 전정, 그 다음에 협소대, 협착 전정을 지나서 상하 결절 뒤에 허물 라치 이 부분을 통과하고요. 여기서는 외형선이나 개인 트레이선이나 같게 갑니다. 같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선을 그어주고요. 역시나 반대쪽에 가서는 2mm 정도 짧게 해서 개인 트레이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협소대는 좀 올려서 피해주고요. 자, 순측 전정을 지나서 순소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익돌 상악 절은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외형선이나 개인 트레이선이 만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쪽에는 2 내지 3mm 짧게 지금 개인 트레이선까지 긋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왁스 플레이트가 해당되는 그 선까지 긋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도 역시나 뒤쪽은 같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부터 시작해서 개인 트레이선을 기준으로 2 내지 3mm 짧게 해서 협소대, 협착 전정, 그리고 익돌 상악 절연에서 역시나 만나도록 하고요. 자,
반대측도 뭐 쭉 따라서 꺼 주셔도 되고요. 반대측 순서대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소대에 지나고 협착 전정까지 해서 개인 틀에서 2 내지 3mm 짧게 해서 익돌 상악처럼까지 이렇게 해서 만나고. 그래서 뒤에 여기 뒷부분은 뭐 개인 틀이나 외형선이나 같은 선을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상악만 꺼주면 되고요. 하악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모든 선들이 세 개가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하고 하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을 다 껐으면 우리가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외형선과 개인 트레이 선은 그리고 왁스 스페이스 선을 다 결정을 했고요. 여기다가 왁스 스페이스 우리가 보통 깔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왁스 스페이스를 까는 방법을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은 지금 빨간색 선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스 램프를 켜놓은 상태에서 약간 열기를 줘서 왁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깔아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자, 왁스가 부들부들할 때까지 녹인 다음에 모형이 되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눌러서 압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압접을 할 때, 상악 같은 거는 압접을 할 때 항상 깊이가 있는 구개부를 먼저 압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깥쪽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이게 반투명이지만은 안에 빨간색 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을 보이면 거기다 대고 그대로 조각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이제 왁스를 들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도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부터 왁스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금 여유있게 길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왁스를 좀 더 압접을 한 다음에 정확히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빨간 선에 맞춰서 잘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선 우리가 왁스 스페이스 선에 맞춰서 빨간색 선에 맞춰서 다 이제 잘라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티슈 스탑을 우리가 보통 3개 또는 4개 정도, 저는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기는 뭐 가로 세로 한 2 내지 3mm 이 정도 크기 해서 이렇게 왁스를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왜 스탑을 파주냐 하면 이제 개인 트레이가 환자 구간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게 일정한 또 깊이도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이런 목적으로 스탑을 좀 파주고 있습니다. 뭐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상악 스페이스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스페이스 공간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이 파라핀 왁스 두께가 보통 한 1.5에서 한 1.8mm 정도 나오는데요. 인상제를 그 치과에서 어떤 인상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스페이스 두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인상제를 사용해서 러버 인상제를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개인 트레이에다가 담아서 환자 구간에 인상을 체득한다 그러면 요 정도 한 2mm 정도 되는 두께 스페이스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최종 인상을 알지네이터를 사용해서 인상을 뜬다 또는 유공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뜬다 이렇게 하면 왁스 한 2장 정도를 깔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상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왁스 재료의 공간 부분을 두께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2장 정도를 합쳐서 깔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대부분 최종 인상을 뜰 때 러버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 인상을 알지네이터로 뜬 데는 그렇게 그런 치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장 정도 이렇게 깔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악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은
지금 빨간색 선이 360도 모형을 따라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화학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왁스를 잘라서 두 개를 나누어 써도 됩니다. 왁스를. 그러면 왁스도 좀 전략이 되고요. 이 정도 간격으로 왁스를 두 개를 잘라서 이쪽 좌측 한번 하고 우측 한번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나 열기를 좀 준 다음에 내가 조작하기 편하도록 자 해서 구분물다. 화학 같은 거 특히 우리가 약간 소대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히 인기가 되도록 앞접을 좀 잘 해주시고요. 역시나 이것도 뭐 왁스가 보인다 그러면 그 빛이 약간 반투명에 비치기 때문에 그 비친 걸 보면서 잘라내면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스탑을 만드는 목적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스탑 만드는 목적이 예전에도 국가고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실습을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언제든지 어떻게 시험이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항상 먼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기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 틀이 만들기 전에 전 작업 과정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이제 레진 분리제인데요. 레진 분리제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왁스 있는 자리는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왁스 있는 자리는 바를 필요가 없고 우리가 모형 왁스 바깥 부분 섞고 있는 자리면 레진을 다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가종합 레진을 이용하려 해서 개인 틀을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분리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요거는 광종합 레진입니다. 요 광종합 레진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굳이 분리제를 안 발라도 이게 모형이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종합 레진을 이용해서 하나를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가종합 레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광종합 레진을 이용해서 직접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종합 레진은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색깔은 다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균일한 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떼어 가지고 티슈 스탑 자리를 먼저 메꿔 주시고요. 제가 먼저 상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슈 스탑 자리를 레진으로 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엎어서 역시나 구개 부분을 상압 같은 구개 부분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모형 형태대로 앞골 형태대로 눌러주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왁스처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한 다음에 일단 모형을 대고 모형에 따라서 조각도를 가지고 자르면 굉장히 잘 잘려집니다. 자, 외형에 대고 그냥 먼저 잘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적당한 간격으로 모형에 대고 잘라 준 다음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순적 전정이나 이런 자리는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각도의 라운드한 부분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 부분 말고 라운드한 부분으로 가지고 이렇게 앞접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모형이 깊은 부위를. 그래서 이렇게 앞접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개인 트레이에서는 두 번째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파란색 선을 연필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잘라 주시는데요. 위에서 지금 덮여서 갖고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조금 외형선처럼 길게 약간 자른 다음에 우리가 조각도로 이렇게 파란 선까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지상보다 지금 개인 트레이가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소화에
2mm 후방 정도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실제 어치상보다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체가 나올 때 이 구개의 연조직 부분이 충분히 다 나와줘야 우리가 나중에 덴츠의 뒷부분, 그래서 후방 부분을 결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예 개인 트레이는 조금 길게 만들어 주고요. 나중에 덴츠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포스다운을 팔 때 그 부위를 위치를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광조합 레진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손잡이는 상악은 45도, 하악은 90도인데요. 그 45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환자 구강 안에 환자가 보통 인상을 뜰 때는 윈드체어에서 누워 있거나 또는 한 45도로 비스듬히 앉혀놓고 인상을 뜹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을 떴을 때 우리가 손잡이의 각도가 가장 환자의 공안에 들어갈 때 가장 편한 상태로 들어가는 각도. 그래서 그게 한 45도 정도 되면 가장 편안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악은 45도로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악 손잡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까 잘라낸 이 레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데요. 손잡이가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크면 나중에 인상 뜰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뚜껑 부위는 나중에 우리가 광중압 레진이라서 광중압기에 나중에 중압을 시켜야 되는데요. 뚜껑 부위는 중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바깥에서 한번 중압을 시키고 그 다음 모형에서 제거를 해서 안쪽에서 또 놓고 한 번 더 중압을 하고 2번 정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2번 앞뒤로 한번 광중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뒤에 손가락을 우리가 핑거 스탑이라 그러는데 핑거 스탑을 만들어 줄 때도 있고 뭐 굳이 안 만들어도 한 손가락을 환자의 구강 안에 넣고 이렇게 인상을 뜨시는 분들은 굳이 핑거 스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통 이렇게 이제 핑거 스탑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핑거 스탑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거 스탑은 조그맣게 해서 작게 해서 손이 지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손잡이를 잡았을 때 가장 편안한 위치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반대쪽도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그거는 숫자가 편한 상태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의 각도를 한 45도 정도로 해주고요. 자, 요 상태에서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상제를 넣고 트레이가 간다고 생각하고 손잡이의 각도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악은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 트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광중압을 시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말랑말랑한 상태고 제가 지금 광중압기로 옮겨가서 광중압을 하도록 하고요. 광중압은 나중에 하악을 만들고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악은 45도 만들고 잠시 놔두고요. 이어서 하악을 그대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악도 우리가 TU 스탑 자리에 먼저 레진을 넣고요. 자, 레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진을 덮어서 하악은 오히려 양이 좀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자, 레진이 서로 당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서로 당기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필요 없는 부위를 먼저 제거를 하고, 여기도 모형에 맞춰서 잘라내고요. 자, 우리가 하악 모형은 특히 이제 덴처 환자한테 하악 부분은 가장 인상을 뜨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환자가 통증을 제일 호소 많이 하는 데가 설척의 이 치조설척구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울윤기가 이쪽에 살아 있으면서 여기가 언더컷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덴처를 낄 때도 들어가면서 그쪽을 스쳐서 좀 통증이 호소하고요. 우리 개인 트레이 만들 때도 어떤 환자들은 개인 트레이가 그 자리에 걸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올려서 90도로 한번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손잡이가 커 보이는데 하고, 역시나 여기도 핑거 스탑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울윤기 있는 자리가 떠가지고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의 위치를 생각해서 그쪽 그 위치에다가 보통 이제 구울윤기 앞쪽 또는 뭐 치아가 있을 때 상악, 하악 한 6번, 7번 자리 그 위치에 위치하도록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대충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악과 하악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광중압기에 넣고 광중압을 시켜서 강도만 부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광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트레이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광중압기에 넣어서 광중압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광중압 레진의 최대의 단점이 특히 구개 부위가 모형하고 나중에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떠가지고 그 부분이 환자의 구간에 인상을 뜰 때 유지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히 여러분들이 기초상을 만들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중압 레진을 할 때는 이 구개 부위를 가장 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레진 특성상 빛이 많은 쪽 또는 레진이 많은 쪽으로 수축이 일어나서 덜 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하악은 뭐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자가종합 레진과 광중압 레진의 차이점은 이 광중압 레진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도가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제 광중압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간이 5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는데, 광중압기가 앞뒤로 두 분을 째어줄 것 같으면 5분에 세서 표면을 한번 째우고 나중에 빼가지고 뒤집어서 5분을 한 번 더 째우고, 아니면 그냥 10분에 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10분짜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을 그대로 빛을 째우면 빛이 한 방향에서 째어지기 때문에 수축이 한쪽으로 일어나서 유지력이 떨어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5분을 째우고 반대쪽 뒤집어서 나중에 모형하고 분리한 다음에 5분을 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중압기에 넣고 빛을 넣으면 아마 빛이 보일 것입니다. 자, 지금 5분에 놓고요. 스위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들어왔죠. 네, 이제서 5분 동안 기다려 주시면, 특히 이제 손잡이 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중압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반드시 그런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분 지나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중압이 5분이 이제 다 끝이 나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까지 중압을 했고요. 지금 표면은 딱딱하게 다 굳어 있습니다. 표면 딱딱하게 굳어서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상하계 구개 부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적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축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형에서 개인 트레이를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조합도를 이용해서, 자, 이거는 분리제를 안 발라도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왁스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광중압도 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왁스가 트레이 쪽으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모형에 있었던 왁스가. 자,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아까 티슈 스탑 부분이란지 손잡이 부분은 지금 두께가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아마 광중압이 다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압이 다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은 표면, 내면에는 다 굳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집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굳히도록 하고요. 자, 역시나 하악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게, 왁스가 여기에 이제 트레이를 치과로 보내줄 때 왁스를 붙인 상태에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왁스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보내줄 것이냐. 요거는 치과 원장님마다 기능 이상을 떠는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왁스를 붙여서 달라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아예 왁스를 다 제거하고 구멍을, 홀을 몇 개를 뚫어서 해달라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치과마다, 거래처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 왁스를 이렇게 붙여서 해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듯이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보드 몰딩을 합니다. 보드 몰딩. 그래서 보드 몰딩을 할 때 경계선을, 왁스가 있으면 경계선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왁스를 붙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상태로 하고요. 역시나 상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부위는 결국은 따듬기는 따듬어야 되고요. 왁스가 너무 만약에 길게 나왔다 그러면 조합도를 이용해서 조금 잘라서 내버리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 뒤집은 상태로 해서 5분만 더 광중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중압이 다 될 것입니다. 자, 스위치면 ON으로 눌러주시면 네, 중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되고, 지금 마무리는 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이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덴처바로 마무리만 매끈하게 해주시면, 테두리 부분만 매끈하게 해주시면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